설명은 한정우 교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면과 그리고 이제 어떤 배치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하고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저는 딱 본 것은 처음 왔는데 굉장히 즐거운 좋은 대상을 잘 찾았구나. 우리 저희 한 교수님께서 잘 찾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의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좀 각자 돌아보고 진짜 또 자기 생각을 키우는 그런 시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인이 사실은,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생거, 신천, 사후 용인. 네. 이게 왜 용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적절한 거처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사는 데는 신천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산 자의 터하고 죽은 자의 터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먹거리예요. 사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냥 직인이나 받아가지고 그 기운으로 이렇게 조상 후손들한테 이렇게 퍼져주면 되는데,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는 이제 먹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건 이제 논 같은 것이 잘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논만 있으면 뭐예요? 논만 아무리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풍수 뭐 이런 얘기에서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또 어느 정도 받쳐줘서 소출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우리 그 한양 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조선시대를 보면 그 나라의 그 맥을 이렇게 이어서 그 왕조의 조상들에게 예를 표하는 것, 즉 종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제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사직인데, 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가 토지의 신, 직이라고 하는 건 곡식이에요. 땅이 있고 곡식이 잘 나서 백성들이 이제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종묘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천이라는 곳은 어느 정도 소출이 잘 되는 그런 곳이다 할 수 있고, 용인은 이제 쭉 돌아보셔서 느끼셨을 테지만 산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산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너른 터가 많지 않아요. 평야지대라는 이런 게. 그래서 산이 주로 잘 발달되어 있고 너른 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터에, 그러니까 농사지을 터에 그 큰 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산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남향한 곳도 있고 산들이 잘 감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그 산소자리 쓰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한 이 용인에 있는 산의 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백두대간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기운도 좋고, 그 다음에 산이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높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높은 산이지, 대체적으로 용인의 산들이 아담해서 그 산수 자리를 썼을 때 편안한 땅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용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살기 좋은 터라고 말씀했던 것 같고, 오늘날도 보면 용인이 이제 많이 그 개발이 돼서 난개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나마 아파트를 크게 지을 수 있는 곳은 다 들어섰고, 지금도 보면 이제 꼬랑창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캠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기에도 그 산소자리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금 도시에서 떨어져서 산에 파묻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용인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이 그나마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것들도 사실은 원형이 그렇게 잘 보존된 것도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조금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따가 이제 저쪽 이제 이자 고택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거기도 약간의 원형이 좀 이거보다는 좀 못해요. 거기는 그냥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정도 남아있는 그런 집이고, 행랑채 같은 것도 뭐 없어졌는데, 이 집은 제가 미리 요약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장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무장입니다, 무장. 그러니까 무과에 급제해서 이렇게 벼슬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김주국 장군이라는 이분의 집안은 왕족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종의 아들 중에 덕천군인데 그 집안부터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주국 장군이 근데 조선시대에 여러 이제 사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막 평지풍파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뭐 귀향도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복권도 됐다가, 그래서 최종에는 이제 병조판서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내려와서 요게 이제 터를 잡고 사셨는데, 이게 장군이 좋아할 만한 그런 터예요. 일단 터 먼저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뒤에서 아주 잘 이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분들이 이 집 터를 잡는 데에는, 집을 짓기 전에 터를 잡는데 몇 년은 투자를 해요. 우리도 하다못해 뭐 자기 별장을 짓는다거나, 또는 자기의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터를 보러 다니기를 몇 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이 터를 여기에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답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이 집안의 터예요. 원래 이 집안의 터, 사실은.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라고 하는 곳을 이제 잡았을 텐데, 여기를 잡게 된 거는 전체로 보면 이렇게 뒤에 산이, 이 근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굉장히 이 정도면 그나마 좀 높은 거고, 혹시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이쪽이 아주 힘있게 그냥 쫙 웅장하게 이렇게 펼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역시 우리 장군 자리구나, 장군 자리구나라고 하는 생각. 힘있게 쫙 펼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산이 뒤에서 꽉 채우고 있잖아요, 그죠? 꽉 이 집 위로 꽉 이렇게 돌려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세가 어느 정도, 이 근처 용인에서는 기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를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조금 앞에 있는 산을 이제 안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안산이라고 하죠. 안산 같은 것이 가까이 있지 않고 좀 멀리 있단 말이에요. 멀리. 그래서 이게 터가 아주 그냥 시원해. 무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계라고나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쭉 감싸는 요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국이라고 그래요. 국. 그리고 두 자리에 보국, 집을 보호하는 그런 국이라서 보국이라는, 보국이 굉장히 잘 닫혀 있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좀 멀리서 시원하고 넓은 그런 보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조금 집으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맥이 이렇게 내려와요. 맥이 내려오면서, 이게 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좀 높잖아요, 이렇게, 그죠? 맥이랑 하는 것은 산에 이렇게 능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능선을 따라 내려온 것이 좀 저기서 내려와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거의 여기가 이 맥이 내려가서 끝나는 지점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맥이 이제 계속 지나가면 그 자리는 지나가는 자리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끝나는 곳에 있어야 기운이 이제 그게 뭉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가면 또 이게 형태상, 지형을 봤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이렇게 높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풍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이 잘 갖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조선시대의 그 유교에 따라서 행랑채라고 하는 이제 들어오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의 공간과 여자들의 공간을 이제 분리해서 사랑채, 그 다음에 사랑채하고 안채, 그 다음에 사랑채하고 안채 사이에는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중문간 행랑채 같은 걸 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법도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게 지금 그 행랑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랑채가 할 수 있고, 행랑채 중에서 이제 요 지붕의 모습을 보면 옆에 행랑채에서 싹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올라가 있어서 대문 중에서도 소설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설대문을 하려면 최소한 정승판사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가마라든가 또는 이 바퀴 달린 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채가 보면 여기 지금 한 칸이 있죠. 한 칸, 여기 조그맣게 광처럼 헛간처럼 사용한 한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문으로 사용되는 두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으로 사용된 두 칸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네 칸이 지금 그 행랑채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행랑채는 요거 네 칸에 해당돼. 근데 보통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사랑채 전면에 많이 있어요. 그죠? 통상 익숙한 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좀 들어온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형지세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길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경사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기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측면에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네 칸이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대문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사랑채가 그냥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담장을 살짝 치고 일광문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집도 추정컨대 분명히 여기 어디께에 그 담장이 있었을 것 같고 일광문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그 주인이라든가, 지금은 그 이주옥 장군님 자손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팔아서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에요. 예, 따라서 지금 그 이주옥 장군의 후손이 아니고, 왕족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 팔려서 다른 분이 살고 있는 거고, 예전에 그 조사한 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향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게 남향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쪽이 남향에 가까워, 이쪽이 남향에, 이쪽이. 그래서 지금 한 1시 지금 좀 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남향인데, 우리 같으면 이제 남향을 찾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남향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배치한 보면 남동향을 하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배치를 할 때 절대적인 그 남향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산을 먼저 중시를 해요. 뒤에 산에 내려온 맥을 봐서 맥을 잘 받을 수 있게 맥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맥을 받아서 산을 자연스럽게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남향으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향으로 하면 이게
그냥 열려버려. 그냥 이게 이쪽이 열려버리거든요. 너무 허한 거야. 근데 지금 현재처럼 요 자리에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 앞에 여기 보면 나지막한 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가려져서 안산의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맥에 영향을 부어서 잘 하고, 또 앞으로 안산이라는 것에 의해서 앞을 이렇게 살짝 감싸주는 그런 거에서 이 지형지세를 잘 생각한 터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채가 있어요. 사랑채가 보면 이제, 팔짝, 지붕은 이제 팔짝이죠. 지붕은 팔짝 지붕으로 이렇게 8팔자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합각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칸수로 보면 정면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이 두 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쪽이 이제 방이에요.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청입니다. 대청. 그러니까 이 사랑채에 있는 대청은 이제 사랑대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끝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 그냥 약간 바닥을 이렇게 높인 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누. 네, 사랑의 누마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뒤가 이제 조금 열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다가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궁이 역할을 하는 조그만 부엌, 아궁이 부엌이 여기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집이 망화라고 하는, 여기 이제 용마루 끝에 이제 망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언제 집이 지어졌는지가 딱 명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이제 뭐 1753년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처음에 그런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옥이라는 건 목재의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씩 중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것은 1990년대 조금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중수 같은 걸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특징적인 거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이제 기단 부분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농가주택의 경우에 보면 그냥 막돌 있잖아요. 막돌.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산돌 같은 걸 싸다가 이렇게 막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단 여기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돌이잖아요. 돌. 이런 거 이제 장대석이라고 해요. 장대석. 그래서 실은 이런 거는 왕가나 또 이런 데 아니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종조 이후에는 아무래도 국가가 조금 이제 세도 정치 같은 거 이렇게 되면서 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느슨하게 되면서 이런 게 사용하게 되긴 하는데, 하여튼 보면 굉장히 돌로, 이거는 상당히 격을 높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긴 장대석 기단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초석을 놨는데, 초석도 굉장해요. 그죠? 초석도 그냥 보통 그냥 널쩍한 자연석 초석을 놓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장주 초석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약간 좀 길게 올라가는 돌을 가지고 한 돌로 한 거죠. 그리고 돌을 또 자연스럽게 정을 다듬면서 한 거. 저런 걸 다듬은 돌이라고 숙석이라고 그래요. 다듬은 돌을 써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은 뭐 자연스러운 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기둥. 그러니까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각주라고 하죠. 각주를 써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 각주를 써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공포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민도리집으로 그냥 보머리만 이렇게 쭉 도리가 이렇게 가고 한 그런 집이죠. 그리고 지붕에 있어서는 힘을 크게 주진 않았어요. 이제 궁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석가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가래를 이제 한 겹 더해서 겹석가래로 해서 처마까지 이렇게
부연까지 다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호첨화로 해서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여기가 이제 그 사랑마당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랑마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현재 여기 담장이 있는데 담장 앞으로 아마 이런 집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보기에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툭 트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랑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채, 이 뒤에 안채. 사랑채하고 뒤에 안채하고 배치를 보면 보통 이제 사랑채 뒤쪽에 비슷한 라인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채를 안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사랑채 이쪽 끝에 해당되는 칸하고 이렇게 연결되듯이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연결되듯이 해서 거기서 기역자형으로 꺾었잖아요. 꺾은 집.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약간 좀 배치에 있어서 좀 여기서 재미있는, 약간 특이하다거나 재미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랑채하고, 그 다음에 저 안채하고, 보면 지금은 딱 들어와서 그냥 훤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속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여기까지, 여기 방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두 칸까지가 이쪽 그 행랑 마당에 해당되는 곳이고, 여기에서 벽체가 이렇게 있었다. 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담이 있고, 여기 중문이 있었다. 그래서 요것이 중문간 행랑체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벽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중문을 통해서 안채를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여기 이제 예전에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자기들 또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저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움직여 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가정집이다 보니까 문 닫혀 있는 거 임의로 열거나 물건에는 손대지 말고. 예. 여기 이제 아궁이가 보이죠? 아궁이가 이제 보이고, 솥이 아주 그냥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저기 일광문이 있어요. 일광문을 통해서 이제 저 뒤쪽으로 이제 나가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기역자형으로 돼 있죠. 기역자형, 그렇죠? 기역자형으로 돼 있는데 저기가 지금 이제 그 머름이 있고 머름 청판이 있고 한 지금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안방이에요. 안방. 그러니까 안방이 지금 여기 한 칸, 두 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여기 이제 부엌에 원래 부엌. 여기 보통 살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궁이에서 장작을 패서 나오면 연기 같은 거 지금 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채광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건 이제 그 부엌에 딸린 광해, 뭐 여러 가지 그 나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보관하는 그런 광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부엌의 크기는 아니 대청은 지금 정면 3칸이죠, 그렇죠? 정면에 3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건넌방에 여기 이제 건넌방은 지금 그 건너문 앞으로는 아궁이를 놓고 함실 아궁이를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렸죠.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은 이렇게 기역자형을 오다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런 거는 약간 독특해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조금 그냥 지붕이 이렇게 가서 끝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좀 요 집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독특한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어 있어요.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중문간 행랑채가 끝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안채, 이게 건넌방인데 여기 한 칸 이렇게 비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아까 남쪽이잖아. 여기까지 딱 하면 좀 답답해. 그래, 이쪽에 안방 부분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광과 통풍과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안채의 경우에 보면 이제 위에 가장 대청에 해당되는 대청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용마루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내림마루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단을 보면 숙석, 장대석으로 되어 있는 숙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장지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각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그 대도, 요게 이제 신발을 올 수 있는 요 돌이 있잖아요, 돌. 요게 이제 각 칸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꼭 하나씩 놓지는 않고, 보통 이제 동쪽에 방 있는 데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놓고 해서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이 이제 법식으로 한다면 법식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 후기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약화되면서 그냥 실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대돌 이렇게 둬서 이런 걸 보아서도 한 조선 후기 정도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안방의 뒤쪽에 보면 조그만 마루방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마루를 깔고 이제 저 뒤에 살짝 보이죠? 저기. 네. 뒤에를 한번 가볼까요? 뒤에를 이렇게. 네. 아니 어쩌다 촬영 인사에서 카메라 온 거는 뺏기셨구나. 네. 자, 여기는 이제 안채의 후원이죠. 안채 후원. 안채의 뒷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뒷마당 여기는 한옥집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여성들의 공간이고, 여기는 남자들이 올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라고 해서 깨끗한 우물물 이렇게 닫아놓고 이제 빌기도 하고, 자식들 잘 되라고 빌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고, 옛날에는 이제 빨랫줄 같은 걸 이제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여성들의 속옷 같은 거 여기에서 이제 말리고, 그런 아주 굉장히 내밀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감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이제 어떤 유실수를 통해서 어떤 정취 같은 것도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온 것은 이제 조기에 이제 뒷방, 안채의 뒷방에서 이제 어떤 골방 같은 역할도 하고, 뭐 보관하는 게 있으면 보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겨울철에는,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이제 굉장히 문을 열면 뒤에 부분이 이제 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활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보이는 안채의 뒤에 있는 널문 같은 거, 이건 조금 그렇게 오래된 널문 아닌데, 원래는 이 앞에도 이제 사랑채 앞에도 문을 달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채 앞에도 문을 달기도 하고, 또는 문을 안 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대청 앞에다가 이렇게 문을 많이들 달았어요. 겨울에 이제 사용하기엔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갑오경장 이후에는 또 추세가 좀 바뀌어서 또 이제 하나는 이렇게 넓게 하는 그런 추세의 미미한 변화들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잘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이제 산들이 쫙 있고, 이렇게 맥새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에 이제
잘 받으면서 여기서 맥이 내려면서 이렇게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다음에 요건 이제 여기 조그만 뒤에 한옥이 또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방과 방 사이에 연결 통로가 굉장히 많아요. 방과 방 사이에 가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 뒤에 방에 있어서 이렇게 뒤에 이 쪽마루, 이건 쪽마루예요. 쪽마루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고, 뭐 여기다 신발 놓으면 바깥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도 마루를 통해서 방과 방 사이 연결이 되고, 뒤에 부분도 이렇게, 굳이 대청 안 걸치고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높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요게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맥이라는 예, 얘기죠. 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맥에서 이렇게 맥에 살짝 옆에다가 이제 한 거죠. 맥 위에다 짓는 건 아니고. 요게 짓기에는 너무 너무 높아서 이제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겠죠. 살짝 그 옆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보기가. 그거는 그냥 여기서만 볼 수는 없고요. 나가서 이쪽도 보고 이 근처를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저는 보통 집을 본다고 하면 집 안에서 있는 시간보다 한 두세 배는 바깥에서 먼저 봐요. 그리고 뭐 가능하면 산에도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보고 거의 집 안에서보다는 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봐야 돼요. 풍수지리를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봐야 집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조금 대청이 좀 넓어요. 여기 보면 대청이 그 사랑 대청은 이제 한 칸인데 여기는 보통은 정면만 세 칸이고 측면이 약간 두 칸 정도 돼서 소위 육간 대청 정도의 사이즈가 좀 비슷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것을 이제 안채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조금 이따 가보려고 하는 이자고택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대청의 사이즈가 적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다른 여기서와는 다른 어떤 제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석가래가 엄청 크네요. 그러네요. 네. 막혀 있어요? 예. 그건 막혀 있네. 거기를 뭘 좀 부엌 공간을 좀 크게 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특별하게 이렇게 네.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죠. 이게 이제 곡제잖아요. 휘어 있는 부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재보다 이런 부재를 쓰는 게 훨씬 그 하중이라고 하는 힘의 하중에 견디는 힘이 훨씬 나아요. 유리하죠. 훨씬 유리해.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심심하거든. 변화가 없잖아. 이거는 싹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익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눈썰미 있게 쓰는 게 훨씬 더 목수들의 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더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조금 목수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많이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까 그 앞에 사랑채를 보니까요. 예. 기둥에 비해서 네. 보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어떤 뭐그 의식이 한번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보가 해야죠. 엄청 커요. 이게 기둥은 요만한데 균형이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 저거는 나비장어. 두 번이나 있는데. 그러네. 드자비를 해서 한번 바꿨고 밑에. 아무래도 뭐 이게 맞배니까 이게 뒤에서 들이치는 거는
여기가 취약한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복원한 걸로 돼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아주 아주 오래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집을 지을 때 그건 아니야. 이 그 정도.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면 대략 한 50년, 길게 보면 한 4, 50년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은, 예, 되죠. 여름에 이제 여기서 주로, 예, 거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운현궁이니 뭐 이런 데는 일부러 이렇게도 해요. 일부러. 여름에도 안 열고. 왜냐면 이제 프라이버시. 왕의 프라이버시, 동선 같은 거 노출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사대부집에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향나무 하나 이렇게 심죠. 그래서 지금은 소나무가 비싼 나무인데 옛날에는 향나무가 비싼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도 있고 저걸 잘라서 이제 제사를 할 때 이제 향을 피우는 거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래돼서 이제 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컸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